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오늘 제가 선글라스를 꼈는데 멋있어 보이려고 한 건 아니고, 예, 드론 교육을 하고, 예, 선글라스를 일반 안경으로 갈아 갈아 쓸 시간이 없어서 일단 연구실에 와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보기 좋은 분들은 계속 보시고, 보기 싫어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항공정보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예, 자, 우리 전체적인 드론 자격증만 교육, 전체적인 목차를 보면 맨 먼저 무인 멀티콥터가 큰 주제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비행 원리, 다음으로 항공 기상, 예, 그 다음에는 항공 벽규,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단락 중에서 맨 첫 번째 무인 멀티콥터 운용, 전체 우리 자격증 과정에 개괄적인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 예, 무인 멀티콥터 운용 전체 중에서 오늘은 네 번째 이 항공 정보 시스템, 예, 항공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공 정보 시스템 이 부분은 처음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도대체 이걸 내가 왜 배워야 되느냐 예,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하고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많은 책들에서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게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에서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배포해 드린 교재를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또는 정리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배포해 드린 교재는 그 책만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교재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서 설명을 해야지만 그 책의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고 예, 옆에 또 메모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교재입니다. 그냥 그 책만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재는 아닙니다. 이 점 예,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 예, 제 강의를 들으셔도 좋고 다른 훌륭한 강의가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 그 강의를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항공정보 시스템, 예, 정보 시스템이죠. 이 정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조직체를 의미하잖아요. 예, 그 항공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예, 그러한 조직 체계를 갖추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예, 항공 정보 업무의 목적이 있는 거죠. 예, 정보 시스템을 갖추었는데 이 정보 시스템에서 항공 정보 업무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 업무의 목적은 무엇인가? 안전성이죠. 예, 안전성, 정부성, 경제성, 효율성. 자, 안전을 첫째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 담보하고 효율적으로 예, 다른 건 이제 다 넘어가고 큰 주제니까요. 안전하게 운행해야 되죠.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예, 이거를 원활하게 제공해주기 위해서 항공 정보 업무가 필요하다 이거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정보 참조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외계어도 아니고 자꾸 이상한 기호 같은 게 나오고 기호는 아니지만 이거는 뭐냐면요. 그 정보 참조 기준이 나오는데 예. 그 월드 지오데틱 시스템이죠. 월드 지오데틱 시스템. 그리고 8사는 우리 요즘 유명해진 기안 8사가 아니고요. 예. 1984년에 월드 지오데틱 시스템 이거를 제정해서 공포한 것이죠. 자, 그러면 월드 지오데틱 시스템
이 84는 무엇이냐?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면 월드 지오데틱 84 요거는 지표면에 어떠한 점, 그 값이 어떤 값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냥 여기 우리 학교 중원대학교 여기로 오세요 하면 되지만 그냥 중원대학교 하면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뭐 그냥 놓고 오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그걸 어떻게 찾아요? 뭐 미리 입력된 지도가 있고 공간 좌표가 있는 거죠. 좌표점, 동경 몇 도, 그 다음에 북위 몇 도, 이걸 정해놓은 것이죠. 어떠한 점이 있으면 지표면에 어떠한 위치는 숫자로 표현해서 어디냐 하는 거를 규칙을 정해놓은 거죠. 그게 WGS World Geodetic System 84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이 동일하게 사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민시 레벨입니다. 민시 레벨 MSL은 고도에 관한 것입니다. 고도. 지금 현재 고도가 얼마냐. 그러한 것을 말한 게 바로 MSL입니다. 자, MSL이 왜 또 중요하느냐. 고도. 다음번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시간은 어떻게 하느냐. 자, 시간 중요하죠. 약속 날짜, 약속 시간을 정했는데 안 나타난 사람 있죠. 남들은 2시 했는데 자기 시간은 1시였어요. 이러면 약속 시간에 못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우리 현재 쓰는 날짜 달력이 바로 그레고리우스 교황 때 제정된 거죠. 그래서 그레고리안 캘린더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날짜가. 그래서 시간 정보는 그레고리안 캘린더 그 기준. 그 다음에 시간은 아까 말했죠. 우리 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시간으로 2시야. 중국 시간으로 2시야. 한국 시간으로 2시야. 아니면 미국 뉴욕 시간으로 2시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요? UTC 플러스 몇. 그러니까 UTC 플러스 0. UTC 0 시간은 영국 시간인 거죠. 영국 런던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 시간은 UTC 플러스 9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UTC 플러스 11, 11 하면은 한국에서는 9시. 영국에서는 0시.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정보관리는 바로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누가 관리해요? 아이카오. 미국 주도로 되어 있는 아이카오에서 맨 처음에 뭐 설명했었나요? 드론기초 운영 과정에서 우리가 설명했었죠. 아이카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진흥협회 같이 포함해서 이런 정보 업무를 수행하고 관장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세 번째 그레고리안 캘린더하고 UTC 플러스 뭐 얼마 요거는 이제 다 아실 거니까 WGS 84하고 MS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orld Geodetic System 그리고 1984년이죠. 1984라고 해야 되나요? WGS 84. 자, 우리 지표면에 한 점이 있는데 이를테면 여기가 우리 중원대학교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중원대학교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자, 동경 몇 도, 그 다음에 북위 몇 도 이렇게 점을 찍어줄 수 있다 이거죠. 그거를 확립해놓고 자, 전 세계에서 이거 쓰세요. 한 게 바로 WGS 84고 다들 이걸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 전에도 아니지만 이제 예전에는 지구가 둥글다. 그 이전 사람들은 이제 지구가 뭐 평평하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종교 재판도 하고 죽을래? 아니면 평평하다고 할래? 뭐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둥근 게 밝혀졌다 이 말이죠. 그래 모두 다 인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냥 둥근 게 아니고 이렇게 타원형처럼 생겼다 이거죠.
그 물리학회 거기에서도 확립시켰고 뭐 여러 가지 기구들에서 이제 지구는 공이 아니고 이렇게 타원형이야 하는 거를 서로 인증하고 확정을 했어요. 그러면 원이 아니니까 타원형에 맞춰서 좌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죠. 이 점선인 원에 맞춰서 설정하면 잘못되는 거죠. 서로 좌표를 입력했는데 서로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왜 이게 중요해요? 이 비행기를 봅시다.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북위 몇 도,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 여기에 착륙을 이렇게 해야 돼요. 착륙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좌표점이 다른 거예요. 원으로 돼 있어요. 원으로 된 좌표를 얘기해 주면 어떻게 되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여기에 착륙해야 되는데 여기에 착륙하려고 노력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카오와 뭐 이런 여러 기구에서 WGS-84를 채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쓰고 많은 국가들에서 이 타원형으로 생긴 지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 요거를 전부 확정했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공정보 참조 기준에서 이 항공정보의 참조 기준에서 평면 아시겠죠? 평면상입니다.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 하는 거는 WGS-84로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높이 말이죠. 높이. 그 높이 고도라고 하죠. 고도는 MSL로 확정을 했다 이거죠. MSL이라는 거는 mean sea level이죠. 평균 해수면입니다. 특정한 온도, 온도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특정한 온도, 특정한 온도에서 평균 해수면이 얼마인가 하는 걸 정해놓고 그 MSL 고도를 정해놓고 고도값을 매겼다 이런 말입니다. 위에 여기를 먼저 보십시다. 여기는 마이애미라고 써져 있죠. 미국 마이애미. 그 다음에 뉴올리언즈가 있어요. 그런데 마이애미에서는 하이 프레셔예요. 그러니까 고기압이에요. 그래서 고기압 상태에서 우리 드론에서 모두 그 고도 측정하는데 제가 교육할 때 그랬죠. 왜 그렇게 드론이 위아래로 까딱까딱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그러냐고 저에게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해 드리죠. 이 항공에서는 고도를 측정할 때 기압 고도계를 씁니다. 기압 고도계를 쓰는데요.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또 온도가 올라가요. 또는 온도가 내려가요. 그러면 공기 밀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드론이 공중에 떴다가 이때에 기압 얼마 하고 측정했어요. 그 고도를 유지하려고 하죠. 높이로 고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얘는 공기 밀도로 측정해요. 그러니까 공기 밀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고도가 오르락 내리락. 아시겠죠? 더워지면 어떻게 돼요? 공기 밀도가 희박해지죠. 그러니까 아까에 좀 전에 측정했던 공기 밀도를 찾아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듯이 여기에서 마이애미에서 고기압이에요. 그래서 500필트로 설정을 해놨어요. 500필트이었는데 이 비행기가 쭉 가서 뉴올리언즈까지 갔는데 뉴올리언즈에서는 저기압이에요. 500피트에 있을 때 이 비행기가 측정한 공기 밀도가 있겠죠. 그 공기 밀도를 뭐라고 해요? 1002 헥토파스칼이라고 어려운 말을 썼죠. 그러니까 드론이 이렇게 떴어요. 쉽게 얘기할게요. 드론이 이렇게 떴어요. 그런데 500만큼 떴어요. 500만큼 떴어요. 그런데 그때 이 고도를 어떻게 측정해요? 500이라고 측정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1002라는 숫자로 측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얘가 조금 상황이 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쪽에 가서는 얘가 역시 마찬가지로 1002에 맞췄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로 고도는 500이 아니고 200으로 줄어들더라 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 우리 드론을 띄웠을 때 이 고도가 들락날락 하는지.
온도 차이가 생기고 온도 차이 때문에 공기 밀도가 바뀌죠. 공기 밀도가 바뀌면 드론은 바로 그 공기 밀도를 따라서 고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정익도 500피트를 마이애미에서 뛰었을 때 500피트를 얘가 수직거리를 재가지고 측정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때 공기 밀도, 예, 아시겠죠? 공기 밀도 1002를 쟀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500피트로 날아라 하면 1002만 찾아가는 거예요. 1002만. 그래서 뉴올리언즈에 갔을 때 200으로 날아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가 생기죠. 왜요? 분명히 나는 500피트로 날았는데 500피트로 날으니까 밑에 300피트에 무슨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나는 200피트 이상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200피트로 날랐죠? 그럼 뻥 하고 부딪히겠죠. 사고가 납니다. 아,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항공정보참조기준 민시 레벨 바로 그런 기압고도로 쓰는 게 아니고 뭐를 쓴다고요? 평균 해수면 어느 특정한 온도, 예, 딱 걸어놓고 자, 이 온도에서 해수면이 얼마야? 그러면 거기로부터 고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곳, 어느 시간, 어디를 가더라도 아시겠어요? 세계 어느 곳, 어느 시간, 어디를 가더라도 MSL의 기준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의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죠. 예, 아래 그림 뭐예요? 그래서 15도가 표준 기온입니다. 그런데 이제 30도일 때는 똑같이 고도를 측정해, 고도, 나 500피트로 나 운항할래 하고 해놨어도 30도일 때는 실제보다 높게 날른다는 거죠. 그리고 추운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실제보다 낮게 나른다는 거죠. 똑같이 나는 500피트로 나를게 하고 해놨어도 추울 때와 더울 때 고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 추울 때와 더울 때 고도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나 더운 나라에서 운항하다가 왔어요. 더운 나라에서 운항하다가 추운 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 더운 나라에서 500으로 나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 500으로 날라. 근데 실제로 500이 얼마예요? 지금 보니까 한 300피트 되죠? 300피트로 나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물이 300이나 400 사이에 있는 것 같으면 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민시 레벨, 예, 평균 해수면으로 맞춘다 이런 말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이게 왜 이렇게 쓰는지 항공정보 참조 기준은 월드 지오데틱 시스템 타원형으로 된 지구의 모양을 놓고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날씨, 기온, 기압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고도가 항상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도, 그게 바로 민시 레벨, 평균 해수면 고도라 이런 말이죠. 이걸 기준으로 항공정보 참조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기준으로 사고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맨 위에 있지 않습니까? 안전성, 제일 중요하죠. 안전성. 예, 그리고 돈 헛되이 쓰지 않게 효율성. 이거를 위해서 이러한 기준들을 정해놓고 이렇게 따르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죠? 예.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항공정보 출판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아, 이거 참 이쪽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포기해요. 아, 뭐 내가 70점만 넘으면 되는데 뭐 이런 것까지 내가 외워야 돼.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야 뭐야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 외우라고 하면 외울 사람 거의 없어요.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외울 거예요. 저도 이게 글자 그대로 외우라면 못 외웁니다. 예, 저도 뭐 드론이 아니고 항공기 시험도 다 보고 이렇게 뭐 했지만 이게 글자 그대로 이런 거 외우라고 못 외워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외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항공항행에
항공정보 간행물 AIP 해놓고 항행에 필수적이고 필수적이고 영구적인 항공정보 간행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뭐 보충판 AIP가 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공정보회라면 또 뭐고? 예? 예. 아이락은 이게 또 무슨 얘기야 이거. 좀 AIP 뭐 AIP 서플, AIC, 아리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이거 또 노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뭐 알아먹지를 못하죠. 이렇게 해놓고 외우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 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항공정보 간행물입니다. 간행물. 그리고 위에는 뭐 출판물, 항공정보 출판물이라고 해놓고 종합정보집의 형태로 제공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항공정보 간행물입니다. AIP. 이거는 출판 형태죠. 그리고 출판 형태뿐만이 아니고 온라인에서도 제공합니다. 보충판 AIP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죠. 항공정보 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문서 형태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공정보 관리 절차 뭐 이런 것들도 다 제공합니다. 그런데 노탐이라고 항공고시보 노탐은 전자 형태로 발행하지만 물론 홈페이지에 그냥 게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항공 업무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이 방법을 정해서 뭐 이렇게 문자로 할 수도 있고요. 고시하는 곳에 고시를 하게 됩니다. 항공고시보 뒤에 나옵니다. 이런 거를 여기 나와 있죠. 전기통신이라고 나왔죠. 전기통신 수단에 의해서 배포되는 공고문입니다. 공고문. 급작스러운 무슨 사태가 생겼을 때, 상태의 변화가 생겼을 때 6번 급작스러운 상황 변화 이런 거를 빨리 알려야 되죠. 그래야 사고가 안 나죠. 그게 바로 노탐, 항공고시보 노탐 공고문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인천공항 사진입니다. 조감도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새 눈으로 본 조감도. 에어사이드 시설 개요라고 이렇게 쭉 써놨죠. 최적의 항공기 운행을 위해서 제4 활주로 및 유도로 총 62개의 여객 계류장 13개의 화물 계류장이 건설됩니다. 건설 예정이라고 됐죠? 지금 1활주로, 2활주로 예전부터 한참 썼죠. 자, 3활주로 저기 됐죠. 지금 제2여객터미널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4활주로가 새로 건설된다 이거죠. 제4활주로가 새로 건설되는 거는 뭐예요? 자, 여기에서 제3번 봅시다. 절차 또는 시설의 중요한 변경사항을 장기간 사전 통보하는 경우. 그렇죠? 장기간 사전 통보하고 있잖아요. 설명이나 조언이 필요한 정보 또는 행정적인 특징을 가진 정보 등을 포함하는 간행물 이렇게 돼 있죠? 장기간 지금 사전 통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활주로 새로 건설하는 거 제4활주로 규격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운항 횟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유도로 활주로에 딱 접근해서 착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도로, 또는 활주로에 접근하게 만들어 이륙을 하기 위해서 활주로로 어떻게 접근하는 유도로, 그 다음에 계류장, 비행기 파킹랏이죠, 주차장 같은. 자, 계류장, 그리고 뭐 수리나 뭐 이런 걸 하는 곳,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밝혀놨죠. 요게 바로 뭐라고요? 항공정보 회람이라고요. 항공정보 회람. 그게 AIC라고요. AIC. 그렇죠.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차 또는 시설의 중요한 변경사항을 장기간 사전 통보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항공정보 회람인 것이죠. 이러한 형태가. 이러한 형태가 바로 항공정보 회람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항공정보 간행물 AIP는 뭐예요? 기존에 나와 있는 공항 있잖아요. 인천공항.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 어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AIP에 나와 있다니까요.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봐서, 1활주로는 여기 있고, 2활주로는 여기에 있고, 그렇죠? 유도로는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여객시설은 이렇게 돼 있고,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죠. 제3활주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1, 2, 3활주로는 어디에 있고, 계류장은 어떻게 돼 있고, 여객 터미널은 어떻게 돼 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항공정보 간행물에 있다고요. AIP에. 아시겠죠? 그게 바로 항공정보 간행물입니다. 항공정보 간행물이고, 그 다음에 그 항공정보 회랑과 항공정보 간행물은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으로는 항공고시보가 있는 거죠. 항공고시보. 항공고시보는 뭐예요? 여기 지금 우리 인천공항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있는데, 자, 갑자기 새떼가 100만 마리가 여기 출현했어요. 그래서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일 없는데 제3활주로를 까마귀 때 100만 마리가 새카맣게 뒤덮어 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륙도 못해요. 착륙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항공고시보에다 띄워야죠. 항공고시보에 띄우는 거예요. 여기 접근하지 마라. 여기 접근하면 안 돼. 지금 큰일 났어. 좀 기다려. 그걸 띄우는 게 바로 항공고시보예요. 비행장 활주로 설치 폐쇄, 운용상 중요한 변경, 비행 금지. 그렇죠? 비행 제한 구역 이런 거 급작스럽게. 자, 우리 대통령께서 자주 여기저기 다니시죠. 그래가지고 저 멀리 지금 청주공항에 딱 도착하셨어요. 그러면 청주공항에 도착하시기 2-3시간 전부터 어떻게 해요? 청주공항 폐쇄. 그렇죠. 청주공항 도착하시면 2-3시간 전부터 청주공항 이착륙 금지. 그게 바로 어디에 떠요? 항공고시보. 아시겠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읽으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너무 이렇게 어렵게 해놓고 그냥 디립다 외우라고 하니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자, 항공고시보 어떤 급작스러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항공 종사자들에게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급속히 배포하는 거. 공고문. 그게 항공고시보 노탐. 항공고시보 노탐. 이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비행장이나 여러 가지 항공에 관련된 특정된 세팅된 사항을 올려놓는 거. 알려주는 곳, 그게 항공정보 간행물 AIP입니다. 그리고 미리 장기간에 걸쳐서 사전 통보해 놓고 설명 조언해 놓는 것이 바로 항공정보 회람 AIC. 아시겠죠? 3개만 외우면 시험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사적 부분으로 항공정보 관리 절차 IRAC 이거를 그냥 봐두세요. 정해진 사이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천공항 자주 이렇게 관리사항이나 변경사항 그냥 커다란 일은 아닌데 그냥 막 발표를 해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항공정보 관리 절차인 것입니다. 인천공항 수시로 공항 상태를 이렇게 공고하거든요. 그런 게 바로 항공정보 관리 절차 IRAC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말이 어려워서 그런 거죠. 복잡하게 베베 꼬아놓고 그걸 외우라고 하고 시험 문제를 내니까 다 포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항공정보 시스템 노탐 AIP 정보 제공한다고 그랬죠. 어디에다가요? ice.casa.go.kr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노탐 AIP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비카이스 여기서는 아이카오에서 정한 항공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드론 운영할 때 비행 승인하고 항공 촬영할 때 항공 촬영 국방부 장관한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국방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겠어요? 그걸 바로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에다가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예, 국방부로 가서 허가를 받도록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은 이렇게 항공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다음 시간에는 법률 관계 주요 사항을 정리하고 예, 항공 아니죠. 드론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기초사항, 예, 드론 운영, 멀티콥터 운영 기본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